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가까이 있는 거는 최근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먼 과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가까이에 있는 최근의 정보를 봤더니 예상되는 값과 실제 값이 동일한 상태니까 이건 괜찮아. 이 예상된 거 딱 뚫어 맞았으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먼 과거의 정보를 봤더니 예상되는 것보다 실제 값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먼 과거에는 그냥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는 예상되는 것보다 느리게 우주가 팽창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예상되는 것만큼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먼 과거에는 느리게 팽창했지만 최근에 와서 빠르게 팽창한다? 아, 그럼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지금보다 옛날에는 먼 과거 옛날에는 예상된 것보다 느렸는데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예상되는 것만큼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우주는 팽창하는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요렇게. 자, 그러면 이 가속 팽창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현재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요렇게 받았었을 때 빅뱅이 처음에 있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우주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을 급팽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급팽창은 10의 마이너스 34승초에서 마이너스 36승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보기 편하라고 여기 지금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급팽창하던 시기가 있었다가 여기에서 감속 팽창을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기 동안은 등속 팽창을 하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지.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빅뱅부터 해가지고 급팽창을 지나서 감속, 등속, 가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팽창 속도를 V라고 친다고 그러면 팽창 속도가 감속이 되다가 등속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언제쯤이에요?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런 식의 변화를 갖고 있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 썼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갈 때 감속이 되다가 등속되다가 가속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나눠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 여기로 따져본다고 치면 이때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현재랑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아니면 일정했을까? 요때는 지금보다는 낮았던 시기야. 왜냐면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에 관여하는 청력인데 얘가 감소 팽창되고 있다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이 얘기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면서 팽창 속도가 확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가속 팽창 우주를 보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만큼이니까 우주 안에는 이 정도의 청력이 필요해. 그러면 그 인력을 이겨내서 청력이 얼마만큼 작용을 해야 되는가를 양적으로 계산했더니 약 70%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들이지. 자,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선은 설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그래프를 보면 겁나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좀 봐가면서 몇 개 좀 찍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가속 팽창 우주까지는 대강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요거는 그다 치고 이건 그다 치고 자, 무엇을 볼 거냐면 요게 있어. 요게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그래프. 요게 있어.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설명할 건데, 이게 처음 듣는 거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우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모양일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빅뱅에서 출발했으니까 구형으로 퍼져나왔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요즘은 그렇게 안 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던킨 도넛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천체 물리학자나 수학자는 지금 그쪽을 많이 지금 밀고 있는 중이야. 그게 지금 맞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이 아닐 거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 정설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우주와 같은 경우가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잘 따져볼 것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글,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글과 위에 나와 있는 요 글을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야. 자, 우선은 우주는 우리가 먼저 공률을 따져봐야 돼. 공률 따져봐야 돼. 자, 우주의 모양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공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선 간단하게 보자.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게 하는 것들이야. 자, 관측자인 내가 우주의 끝을 봤어. 그러면 우주의 끝이 여기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우주의 끝이. 그러면 이때, 우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빵 하고 확 커졌어. 그럼 그때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요 힘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것은 빅뱅 때부터 이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우주의 팽창력이야, 이게.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암흑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암흑 에너지가 없을 경우야. 그러면 요 안에 지금 물질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물질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지.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밀도에 의한 인력이 팽창하는 힘과 같아져 버리면 이 우주는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멈추겠지. 더 이상 팽창 안 할 거라고. 그랬을 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요 힘,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요 힘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이것도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이것도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야. 그래서 이 파란색, 자, 색깔 구분 잘 하셔야 돼. 노란색 화살표 의미하는 것은 빅뱅 때부터 우주가 팽창하려고 하는 팽창력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상의 밀도야.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가상의 밀도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계밀도라는 말 써. 임계밀도. 자, 이거는 실제 밀도가 아니야. 얘는 가상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밀도. 자, 그러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이거는 알아냈으니까 안에 있는 밀도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다면 우주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물질,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 물질의 밀도를 하얀색으로 표시해보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주 밀도라고도 하고 아니면 같은 말로 우주에 있는 실제 밀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알아냈으니까 이걸 관측을 통해서 얘랑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만약에 실제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임계 밀도와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우주 끝이지 요거는 그냥 요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평평한 상태. 네.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안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같다면 우주의 이 곡면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우주를 평탄한 우주라고 하는 거야. 평탄한 우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우주의 끝을 봤는데 이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이만큼이고 임계밀도를 통해서 알아낸 거는 요만큼이다. 자, 그런데 우주 안을 관측을 했더니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것보다 만약에 더 작은 값이 존재한다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얘보다 더 큰 상황이잖아. 그럼 우주의 이 끝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우주를 열린 우주. 거기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말 안장 모양으로 우주의 공면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야. 열린 우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관측자인 내가 서가지고 우주의 끝을 봤는데 팽창하는 힘은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임계밀도는 이만큼이다. 근데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밀도를 관측을 통해서 알았더니 생각보다 너무 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힘보다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끝에 있는 이 공면은 안쪽으로 구부러진 이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닫힌 우주. 그래서 우주의 모양이 이게 안쪽으로 닫혀 있는 공면, 구형일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야. 지금 요 말이 이해됐을까? 요거 결국은 지금 임계밀도하고 우주밀도의 관계 중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우주의 공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얘와 같은 경우는 임계밀도하고 우주밀도하고 같은 상태, 얘와 같은 경우는 임계밀도하고 우주밀도 중 우주밀도가 더 작은 상태, 얘는 임계밀도와 그 다음에 우주밀도를 비교했을 때 우주밀도가 더 큰 상태일 때 우주의 공면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결국 물질만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용어가 하나 나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주밀도하고 임계밀도의 관계에서 임계밀도 분의 우주밀도 요 값을 오메가 상수라고 할 거야. 오메가 상수. 임계밀도분의 우주밀도 값을 임계상수라고 하게 되는, 오메가 상수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평탄한 우주와 같은 경우는 오메가 상수가 1 나오는 거지만, 이런 식의 열린 우주와 같은 경우는 오메가 상수가 1보다 작은 게 되는 것이고, 얘와 같은 경우는, 오메가 상수가 1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메가 상수가 크냐 작냐,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주 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의상 얘기한 것이 물질만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 가속 팽창까지 온 요 상황에서는 이 우주 밀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하고 그 다음에 보통 물질까지 다 합친 거를 우주 밀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주 밀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주 밀도가 얘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걸로 우주의 공면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지.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보자. 자, 뭐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 를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자, 우주의 팽창 속도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막 설명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보면, 먼저 팽창하는 이 속도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오겠지.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등속 팽창하는 우주, 그 다음에 가속 팽창하는 우주, 또는 감속 팽창하는 우주,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자, 이랬었을 때 등속이냐 가속이냐 감속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선은 등속이 기준이니까 요거 기준값을 잘 알고 있으면 돼.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가 어느 경우일 때 등속 팽창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힘도 없고 요 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텅 빈 우주라고 하게 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요 힘만 나타나니까 이 힘이 어떤 그런 알짜 힘이 내부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속으로 쭉 팽창하는 그런 우주. 텅 빈 우주일 경우. 근데 만약에 텅 빈 우주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등속 팽창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자,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대략적으로 2대 1 되는 경우가 등속 팽창하는 우주야. 물질과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두 가지 합친 거야. 이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약 2대 1 정도 됐었을 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등속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그러면 가속일 경우에는 이 비들 중에서 에너지의 비가 높으면 가속, 만약에 물질의 비가 높아지면 감속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는 나중에 니네 문제 풀다가 이쪽 단원에 들어가면서 겁나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우주의 공률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 돼. 절대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얘가 지금 닫힌 우주니까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속이 되면서 언젠가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해.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암흑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는 되게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따져봐야 돼. 공률과 팽창 속도를 연결을 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걸 만약에 너네가 요 셋 중에 한 분 이것을 연결시켜서 선생님 알아냈어요. 그러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논문 써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절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한 가지의 그래프에 넣을 수가 있어. 한 가지 그래프에다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얘기했던 복잡한 내용들은 이 그래프 하나로 끝나. 자, 뭐냐면 이쪽을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암흑 물질과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을 합친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 자, 이랬었을 때, 자, 여기를 0.5, 여기를 1, 그 다음에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를 2라고 쳐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5, 그 다음에 여기를 1을 쳐보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률과 팽창 속도 두 가지를 한 개의 그래프를 넣을 수 있는데, 자, 먼저, 만약에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오메가 상수가 1이 나왔대. 1. 그 말은 뭐냐면 임계밀도와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만약에 우주가 여기에 찍혔어. 그러면 물질 없이 에너지만 1. 그러면 만약에 어떤 우주가 여기에 찍혔어. 에너지 없이 물질만 1.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찍혀서 점이. 그럼 물질과 에너지 더해서 0.5, 0.5 더해서 1. 그러면 요 점 3개를 연결한 요 직선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거는 평탄한 우주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1이 나온다. 임계밀도 1 나온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평탄 우주다. 맨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제외한 여기 삼각형 영역에 있었을 때는 물질 에너지를 더해도 1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열린 우주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선을 제외한 이 넓은 영역은 물질 에너지를 더해서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영역은 전부 다 닫힌 우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됐지, 이거? 자, 그리고 팽창 속도를 한번 따져보자. 등속 팽창하는 우주와 같은 경우는 텅 빈 우주야. 그러면 어디냐? 원점이지. 물질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물질 에너지가 2대1 되는 비율. 그러면 1, 0.5. 그 다음에 2, 1. 그러면 요 선을 그대로 한번 쭉 연장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2대1 또는 0을 말하기 때문에 얘가 등속 팽창 우주야.
그 상태에서 여기가 등속 팽창 우주인데 만약에 어떤 우주가 여기에 점이 찍혔대. 그러면 등속되는 물질 에너지의 비중, 에너지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가속 팽창 우주란 뜻이지. 만약 얘보다 밑에 찍혀 어떤 우주가 그러면 물질 비율이 생각 외로 그러니까 에너지 비율이 생각 외로 더 적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물질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영역은 감소 팽창 우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선을 제외하고 이쪽 영역이 가속 팽창 우주, 이쪽 영역이 감소 팽창 우주. 그럼 우주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우주의 경우의 수는 9가지 나오지. 왜냐하면 열린, 평탄, 닫힌, 가속, 등속, 감속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열린 가속 팽창 우주, 여기가 열린 등속, 여기가 열린 감속. 여기가 뭐야? 평탄 가속, 평탄 등속, 평탄 감속. 기타 이렇게 아무튼 9가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우주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우주는 이거의 비가 지금 현재 얼마 나오냐면 3대 7 정도 비율 나오지. 여기서 7이라는 것은 0.7, 0.3인데 얘는 0.25 더하기 0.05야. 그래서 아무튼 3대 7 정도의 비율이 나와. 그럼 우리 우주를 찍어볼 수 있는 것이 0.3 여기쯤, 그 다음에 0.7 여기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여기가 우리 우주야. 그치. 우리 우주는 현재 물질에 더해서 1이 나오는 평탄 우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비율이 물질보다 2배 이상 더 높아. 그래서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야. 그래서 우리 우주는 가속 평탄 우주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가 각각 70, 30% 정도 들어있는 상태잖아. 이게 지금 임계 밀도에 대한 비율이야. 그래서 임계 밀도를 1로 잡는다 그러면 얘가 0.7, 얘가 0.3. 합쳐서 1. 그렇게 딱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우주는 평탄 우주. 그리고 에너지 비율이 2배 더 높은 가속 팽창 우주.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되는데 결국 우주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사실 여기 음의 값이 더 있고 이쪽도 더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만 1사분면에 있는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 한번 해봐봐. 그 임계밀도를 정한 게 한 평탄 우주일 때 그 값을 임계밀도로.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평탄일 때를 임계밀도로 정하자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 우주 밀도가 1차원이기 때문에 평탄 우주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이거가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G2에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 이게 G2 끝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교육 과정 바뀌면서 니네는 또 다음 교육 과정이지. 그러니까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G2에 있어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주론만 따로 막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 얘기가 좀 허무맹랑해.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할 건데 허무맹랑해.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 바뀌면서 지난 교육 과정이지. 이게 아예 탈락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G1으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겁나게 막 미친듯이 막 해, 이거를. 근데 이번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는 요 얘기가 살짝 또 빠졌어. 그러니까 요건 통합과학에서만 이제 다뤄질 내용이니까 우선은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왜 허무맹랑하냐면 이 모든 우주론에서 지금 우리가 뭐 급팽창, 뭐 가속팽창 이거 하잖아, 이거. 이것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1A형 초신성 얘기하면서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하는 질량값을 얘기했었어. 1.44배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0 절대 등급이다. 원래는 19.5 등급인데 그냥 치고 그 등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등급을 갖고 우리는 관측을 통해서 그 별까지 또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잰다. 은하까지 거리를 쟀더니만 그 거리에서는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느리네? 더 빠르네? 이걸 발견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가속 팽창 우주구나.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암흑 에너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은 얼마만큼, 암흑 물질은 얼마만큼 이렇게. 그 역으로 막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모든 현재의 우주로는 아까 했던 그 찬드라 세카라 한계가 가장 기본값이야. 이 말은 그 값이 틀리면 다 틀리는 이론이야.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 그 미국에 있는 그 한 절반 넘는 학자들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문학을 하는 학교가 연대가 있어. 뭐 다른 학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연대 몇몇 교수들이 그 질량값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 10년 전부터. 근데 대부분의 세계 천문학회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 했던 모든 우주는 다 틀려. 다 틀리잖아? 그럼 뭐가 틀리냐? 아까 허블 법칙이 있었잖아. 후트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했던 거 이거 있잖아. 여기서 이게 허블 상수가 있는데 현재 얘가 허블 상수가 68 정도 나와 이게. 근데 이 상수가 틀려버리게 돼. 이 상수가 틀리잖아?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물리에서 말하고는 만율력 상수 있지. 그게 달라져. 만율력 상수가 달라지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에 대한 또는 역학적인 거에서 다 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찬드라 세카라 한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질량값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물리학 전체의 기본값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 이게. 그럼 다시 처음부터야. 그래서 세계 천문학에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다 끝나거든. 처음부터 다시 자신의 학문이 틀렸다는 것을 전면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난리 개난리가 될 겁니다. 그게 되면 우주 탐사에 관련된 것도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지금 가까이에 가는 거는 만율력 상수의 큰 영향을 안 받아. 크지 않거든 그 값은. 그런데 만약에 태양계를 벗어나는 성간 여행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다 수정해야 돼.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제발 틀렸기를 바래.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교수들 보고 있으면 정말 화나거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보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한 대 줘박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똥고집이야.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 자, 요걸 봐봐.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보면 가속 팽창, 열림 평탄 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있자, 요거. 이 세 가지는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려진 거야, 이거는. 그래서 물질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말하는 것이고, 가속 팽창 우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우주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속 팽창 우주긴 하지만 가운데 들어갈 말은 가속 평탄 우주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현재 우리 우주론이니까. 열린 우주는 물질만 존재하고 있는 임계밀도보다 작은, 얘는 임계밀도와 같은, 얘는 임계밀도보다 큰 그런 우주가 요런 세 가지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현재가 여기라 쳐봐. 현재 우주가. 그러면 어떤 우주론으로 보든 간에 현재 우주의 크기는 다 동일하게 보고 있어. 자, 이거 좀 나중에 구분 잘 하셔야 돼. 우주의 크기에 대한 걸 따져보잖아? 그러면, 가속 평탄 우주나, 열린 우주나, 아니면, 또 뭐 있지? 평탄 우주나, 아니면 닫힌 우주나, 이것들은 전부 다 우주의 크기가 다 똑같다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따져봐봐.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누가 제일 빠르냐? 라고 해서 썼을 때, 여기에 요 지점에 접선을 딱 그려줘, 이렇게. 접선 기울기는 네 우주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다 같게 보고 있어. 지금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다 똑같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 다른 말로 우주의 나이를 보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현재, 그러면 요게 지금 닫힌 우주인데 요게 우주의 시작이야. 그러면 걸린 시간이 제일 짧지. 그 다음에
여기 평탄 우주, 열린 우주,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오래 걸렸어. 여기가.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닫힌 우주가 가장 우주의 나이가 어린 거다. 그러면 평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우주의 크기가 다 똑같아. 4개 가지가 다. 근데 걸린 시간이 닫힌 우주가 제일 짧아. 그래서 평균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이 가장 느리고 닫힌 우주가 가장 빠르다가 되는 거야. 이름이 가속 팽창 우주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닫힌 우주가 우주 나이가 제일 짧기 때문에 얘가 제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4가지를 잘 보시게 되면 가속 팽창 우주는 어쨌든 간에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우주고 열린 우주 쭉 가고 있는 것이고 평탄 우주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2개가 많이 헷갈릴 거야. 요 2가지가. 근데 이거를 좀 더 시간 스케일을 좀 크게 하잖아? 그러면 평탄 우주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서 1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지 0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0에 근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팽창은 계속하는 거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 계속해. 그래서 이 3가지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영원히. 근데 닫힌 우주는 언젠가는 얘가 최고 정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우주가 수축을 하는 거야. 얘는 영원히 팽창을 하는 우주고. 3가지는. 그래서 수축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 영화 뭐냐, 마블에서 나온 거 뭐지? 아이언맨, 여러 명 나온 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 보게 되면 평행우주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근데 평행우주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근데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속팽창 우주가 다중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우주가 만약에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우주라 쳐보자. 그럼 우리랑 접해 있는 우주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우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러면 인접하고 있는 우주는 눌리겠지. 눌리면서 한 점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한 점으로 가. 그럼 얘가 그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우주가 빵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 팽창하는 이 힘으로 주변 우주를 다시 또 수축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주가 한 개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데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면 거대 장벽이라는 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우주에 있는 은하 있지? 이 은하가 한 개만 있었을 때 우리와 같은 태양이 이 안에는, 현재 우리 은하 안에는 한 2천억 개가 좀 들어있는 상태야. 근처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한 4천억 개가 있는 상태야. 2배 더 커. 근데 이런 은하들이 있는데 이 은하들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은하군이 있어. 그리고 이것을 더 멀리서 보잖아. 그러면 그런 은하군들이 모여있는 은하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은하단을 더 멀리서 보게 되면 초은하단이라서 이것이 수백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그런 게 있는데, 얘네가 우주에 골고루 등방성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어.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뭔가 가지 뻗쳐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은하군이 모여있는 여기 마디에 초은하단이 이런 식으로 막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되는데 이 은하군들 사이, 요거를 이제 필라멘트라고 해야 되는데,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 여기는 거대 공동 보이드라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냥 뻥 뚫려 있어. 아무 물질도 없어.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혹시 여기 보이드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라 친다고 그러면 이 한계 바깥쪽에 다른 우주와 접하고 있는 면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비눗방울 한 개를 후 불어서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돔 형태 나오잖아. 근데 비눗방울을 2개, 3개, 4개를 막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 비눗방울 구체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표면 장력 때문에 육각형 형태로 얘가 면이 접하잖아.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면을 뚫고 가면 다음 우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모를 일이지. 여기를 가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지 여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중우주를 믿어. 아니 뭐 종교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지 이거는. 다중우주를 믿는데 아무튼 우주가 한 개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오만한 생각일 것 같아. 그치.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뭐 지구의 중심에 이지를 했던 것처럼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우주론에 대한 것인데 그래프 아까 지금 그 지웠던 그래프 있잖아. 물질 에너지의 그 B 나와 있던 거. 그 그래프랑 이제 요거랑 같이 좀 잘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수업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만큼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자. 허블 법칙은 우리가 일부러 안 했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허블 법칙을 할 것 같아. 했었었고.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안 하는 걸 굳이 막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거 한 거는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한 거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만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하자. 자, 우선은 쓰는 번호만 풀어보세요. 뒤에 있는 이 기본 문제는 다음 주까지 풀어 오시면 되는 문제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허블 법칙에 관련된 걸 뺀 나머지 것들만 풀어오시면 되는데, 6번부터 풀어 오시면 돼. 숙제는 6번부터. 1, 2, 3, 4, 5는 버리고 6번부터. 유도나, 어렵지 않지? 막 엄청 어렵진 않은 거. 그치, 아직은 견딜만 하지? 예. 민종 씨는 괜찮아, 지금? 지금 다행이네. 세령 씨는 어때, 지금 컨디션이? 예. 어때? 괜찮아요. 다행이네.
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선 6번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우주론이래. 근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아, 얘는 지금 정상 우주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틀렸겠고 니은의 우주 배분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자, 8번과 같은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우주론이래. 그러면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빅뱅 우주론이 되는 것이고 나가 여기서 갑자기 확 증가했으니까 이게 급팽창 우주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급팽창 이전에 우주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크기를 묻냐 지평선을 묻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가 있어. 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우주의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지평선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끝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가보다 급팽창 이전에 가보다 나가 더 컸을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봐서 알다시피 처음에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우주가 등속으로 이렇게 광속 팽창했다면 급팽창되지 않고 만약에 빅뱅 우주론처럼 이렇게 등속으로 팽창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주가 커졌을 거라고. 근데 우주의 크기는 어느 시점까지는 작았다가 갑자기 급팽창이 되면서 지금의 우주처럼 이렇게 큰 상태가 된 거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면 요 당시가 지금 흰색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우주 크기라면 빨간색이 급팽창이 되고 있으니까 급팽창 이전의 우주의 크기는 나가 더 작았다가 되는 것이지. 그럼 가가 더 크다. 맞겠지, 이거다. 아예 가보다 나가 더 크다. 틀렸겠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시기, 요때가 우주 크기는 급격하게 커졌다. 여기서 이렇게 확 커지는 것처럼 맞겠고, 그 다음에 급팽창 우주론은 지평선 문제를 설명할 수 있었다. 지평선 문제, 평탄선 문제, 자기홀극 문제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설명한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고 있다가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인데, 아까 그렸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지금 요때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 갑자기 이제 확 빨라지는 것들이야. 자, 가시계 우주는 수축했다. 아니지. 팽창 속도야. 얘가 음의 값을 갖지 않는 이상은 우주는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어. 우주는 수축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얘는 틀렸겠고. 그 다음에 나시기 요때 가속 팽창하였다? 그러겠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게 돼. 그 다음에 이거의 영향은 가시계 더 컸다? 그러면 얘가 더 빨리 팽창했을 거라고. 그건 아니지. 답은 2번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시간대는 우주의 크기 변화래. 그러면 A 시점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아니지. B 시기에 되고 있으니까 이건 틀렸겠고. 이거는 그 일부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산할 수가 있어. 허블 법칙을 한다면. 그런데 허블 상수 값은 일정할 수가 없어. 얘는 허블 상수 값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이하게 얘는 상수에도 비례를 하게 돼. 허블 상수는 시기마다 달라. 시기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팽창 속도와 관련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감소, 이때는 가속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는 지금 더 빠른 것이지. 그래서 일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봐야 돼.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B 시점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이지.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문제. 자, 18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새의 상대적 양이래. 지금 보니까 빅뱅 때부터 A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이만큼 증가했고 물질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는 약 5대 1 정도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요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수가 있어. 자, A보다 현재 큰 값을 좀 하는 것들인데 암흑 에너지 비율 누가 봐도 좀 커졌어. 이거 맞겠고. 우주의 평균 밀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물질을 말하는 거야, 물질. 에너지는 우주 밀도에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문제 나온다면 평균 밀도라고 생각하면 물질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오히려 더 작아진 것이지. 우주의 온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우선은 간단한 문제고 다음 주까지 6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 거기에서 지금 여기 20번에 나오는 요거 있잖아. 이런 식의 문제. 20번 같은 거. 이거는 안 풀어도 돼. 이거는. 왜냐하면
허블 법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넘어가고 그래프나 그림 문제 나오는 것만 위주로 풀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 영상, 이번 주 영상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업로드 할 테니까 그거를 많이 헷갈린 부분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